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연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6월 28일 하노이에 미국 정상회담을 했는데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죠.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작년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에 상황들을 보시면 금방 김정은이 올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불발됐습니다. 사실 남북관계를 좀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현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합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합의가 이행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작년 4.27 합의나 9.19 평양선언 그 내용은 여기 이동국 선생님이 계시지만 과거에 기본학선언, 안바트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것을 다시 되풀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거에 그 합의들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하면서 북한과 다시 그런 합의를 이행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성격에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은 남쪽의 정권의 성격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관계가 없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 해결되지 않는 작년의 합의들도 이행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9.19 평양 공동선언 1년 평가를 하는데 우선 정부가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 선언을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선언으로 남북 간에 그리고 정상 간에 신뢰가 구축됐다. 신뢰가 구축된 것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전쟁 상태를 종료하고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또 경제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더라. 그러면서 미국 대화를 중재를 요청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부는 9.19 평양선언을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남북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안 비난이 그렇게 심한데도 대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부산에서 열릴 아시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러한 인식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평양 9.19 공동선언에 대해서 김정은도 금년 초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년사에서 9.19 평양선언이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다. 대만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이 핵 도발로 인해서 형성된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고 그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의도하는 바대로 성명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실현하지 못한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됐습니다. 합동군사훈련이 없어진 것은 좀 이따 신원식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고 사실은 주한미군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 남북 군사합의서를 빌리로 해서 우리의 전력 증강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작년에 그런
불가침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합의함으로써 안보리 제재 압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기초도 마련을 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작년에 그런 합의를 2019년에 열심히 이행을 해서 평화 발전, 통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 간에도 이런 남북 간의 결단처럼 좀 결단을 해서 확 풀자 이렇게 이제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은 실천 과제로 몇 개 제안을 했는데, 첫째는 군사적 적대 관계 해소를 중국적 범위에서 이행하자.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전략 자산을 도입하지 말라. 평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자자 협상을 추진하자.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고 금강산 방법을 재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북한도 정세 판단이 매우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획 없이 되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김정은도 좀 주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정은의 평가가 2월 28일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는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노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65시간 그 열차 여행이라는 이상한 이벤트를 만들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승전보를 울려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작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상조치를 취하는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 이렇게 이런 대안을 가지고 미국에 제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빅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상조치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여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제재 해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CVID라는 그런 국제적 공감대가 확보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이상한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의 그 제재 해제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지를 확인을 했고, 또 남북 경협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대망신입니다. 세계 앞에서 대망신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풀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서 제안했는데 그게 그냥 거부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4월부터는 노골적인 분란을 표출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제 행세를 할 게 아니라 제정신 처리라는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간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남북관계 현황을 보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치 관계를 보면 눈을 씻고 봐도 신뢰가 구축됐다고 했는데 존중과 신뢰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큰 바보나 또는 겁먹은 개 수준이 바닥이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아랫사람 가보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를 그런 수직적인 관계로 도착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조기 대화는 할지언정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 남쪽 당국자들과는 마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복절 연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때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가 방전 대수화를 듣고 있다. 그런 비웃음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세계 웃기는 양반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건 시정장벽부터 잘 하지 않는 얘기들 아닙니까? 쌀로만 돈 제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칠 같은 거 하지 마라. 생생내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것을 시시껄렁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잡아 얘기를 했습니다. 번째 남북관계에서 외교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북한이 한반도의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 외교권을 대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 회합소 모든 것을 풀어갈 테니까 남쪽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무장을 한 전략적 국가로서 그 힘을 바탕으로 남한을 한반도 문제의 내부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나타났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미 세 정상이 이렇게 회동을 했는데 실제로 회담은 미국 간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들러 세워놓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지금 한반도 문제 외교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핵이 한반도 외교의 양상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사관이 남북한을 대한 태도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는 남북 간의 군사 문제는 좀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했느니 또는 김정은이 불가침 선언을 이렇게 했느니 하는데 현실을 보면 대단히 공허합니다. 북한은 5월부터 우리한테 맞을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익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관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서 제재 해제를 하려고 했던 그 남북한의 합의가 미국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거죠. 다음에 북한의 대남 요구사항, 즉 대동분단이니 금강사이니 서해 산업지구니 동해 관광지구니 이런 게 하나도 이행되는 게 없습니다. 자,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남한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끌어낼 수 없는 남한 이것은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원인을 보면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걸 보면 30년 전에 형성된 고용정책의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고용정책의 그런 환경이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의 우위에 있을 때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통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국력의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은 자기들 뜻대로 이 남북관계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고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용정책을 했던 때는 탈냉전 시대, 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형성된 것인데,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지금 시작돼서 본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 포용정책이 통할 수 없는 그런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질서가 미중 패권경쟁의 신냉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그런 국제질서의 틀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정책도 리셋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탈냉전 시대에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서 형성된 것을 지금 적용하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정세를 정확히 읽고 결정함으로써 안보를 지키고 통일의 기회를 잡는 그런 국가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말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승자 영합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완코리아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좀 이따 윤석열 원장님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건 국내 이념 문제하고도, 이념 논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완코리아 원칙을, 그런 통일 원칙을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들어오자마자 통일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월에 평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사람들은 평화를 우려주면서 분단 고착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통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북한의 핵기업에 흔들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런 일이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좀 실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악착스럽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이를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미국의 뒷딜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다른 대안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았는데 한반도 평화가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